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친 왜군의 침략으로 일어난 전쟁. 1597년의 제2차 침략 전쟁을 따로 정유재란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서는 블로크 K조 문록경장의 옆, 중국에서는 만역의 역이라고 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남해안 지방의 왜구들이 자주 침략하자 군국 기물을 장악하는 비변사라는 합조기관을 설치하여 이에 대비하였으나 선조 때의 지배계급은 당파를 중심으로 분열하여 서로 반목질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파쟁으로 중앙에서는 국방정책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편해가는 동양의 국제정세를 명나라와의 친선 관계만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또 안일 속에서 고식적인 대책에만 만족해하던 지배층은 인접국가인 일본이나 대륙의 여진족의 정치적 변동이나 사항을 구체적으로 탐지하려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16세기 말에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도 당파적인 엇갈림에 치우쳐 상반된 내용을 보고하였다. 한편 이인은 10만 양병사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조선 사회는 이미 오랜 평화 속에서 지배계층인 양반의 편당, 정치기강의 해이, 전세제의 문란 등 여러 폐단으로 인심이 동요되었다. 조정에서는 각도의 왜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성곽을 수축하고 군비를 정비하라는 명령을 내려도 몇 곳을 제외하고는 민폐를 야기시킨다는 원성만 높았으며 이에 동조한 일부 수령들도 전비를 중지하라는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대륙 침공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은 1585년경부터였고 1587년에 그는 국내 통일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규슈 구주 정벌을 끝마치고 대마도주 소요시식의 종해조에게 조선 침공의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조선 사정에 정통한 스시마 도주는 이 계획이 무모한 것임을 알고 조선이 통신사를 파견할 것을 건의하였다. 따라서 스시마 도주는 가신인 다치바나 야스히로 귤강광을 일본 국왕사로 하여 1587년 조선으로 파견, 일본 국내 사정의 변화를 설명하고 통신사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 첫 번째 일본 사신이 부산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의 영접에 대한 가부와 서계의 서사가 종래와 달리 오만하다 해서 문제가 되어 조정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다. 특히 공주교수 조원은 만원소를 올려 시패와 국방을 논하는 등 일본 정벌의 강경론을 주장하자 결국 조정에서는 수루미매를 이유로 통신사의 파견을 거절하였다. 도요토미의 첫 번째 외교가 실패하자 다시 스시마 도주의 알선으로 1588년 10월과 8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조공과 함께 통신사의 파견을 간청하고 앞서 외구의 앞잡이가 되어 노략질한 조선인을 잡아 보내왔다. 이에 조선 정부는 1590년 3월 황윤기를 정사, 김성일을 부사, 허성을 총사관으로 한 통신사 일행을 파견하였고 이들은 이듬해 정월 일본의 답서를 가지고 귀국하였다. 일본의 답서에는 종래의 외교 관례에 따르지 않는 무례한 구절과 정명가도를 뜻하는 글이 있어 침략의 의도가 분명하였으나 1591년 3월 이들 사신이 복명하는 자리에서 정사 황윤길은 왜가 반드시 침략할 것이라고 한데 반해 부사 김성일은 왜가 침범할 동정이 없다는 상반된 보고로 당파적인 엇갈림과 함께 조정의 의견도 통일되지 못하였다. 이어 제3차 일본 사신 일행이 조선통신사보다 한 달 늦게 입경하여 일본이 가도 임명하리라는 통고에 조정은 놀라 그해 5월에 일본의 서계 내용과 함께 외정을 명해 알리는 한편 일본의 침공에 대비하여 김수, 이황, 윤선각 등으로 하여금 경상, 전라 연안의 여러 성을 수축하게 하고 각 진영의 무기를 정비하게 하였다. 신립, 이 일에게는 변비를 순시하게 하는 등 요충지인 영남 지방의 방비에 힘을 기울였으나 이미 시기가 늦었다. 이동안 일본의 침략 계획은 더욱 성숙하여 내전을 통해 연마한 병법, 무예, 축성술, 해운술 등을 정비하고 조총의 대량 생산도 진행되었다. 1592년 4월 13일 경상도 가덕도 은봉봉수대에서는 왜군의 700여 병선이 스시마를 출항하여
부산포에 이르고 있다는 상황 보고가 곧 경상, 전라도의 각 함영과 중앙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경상 좌수영군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괴멸되었고 14일에는 왜군 선발대인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의 약 1만 8천 병력이 부산성을 공격하여 십수시간의 혈전 끝에 부산성을 사수하던 부산진첨사, 정벌 등의 전사로 성을 빼앗겼다. 이튿날 동래에 진격한 왜군들과 맞선 동래 부사 송성현 이하 군민은 끝까지 항전하다 순국하였다.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킨 왜군의 후속 부대는 계속 상륙해와서 4월 18일에는 가토 기마사 가등 청정이 이끄는 제2군 2만 2천여 병력이 부산에, 구로다 나가마사 흑전장정이 이끄는 제3군 1만 1천여 병력이 다대포를 거쳐 김해에 상륙, 침공을 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국희 요시다카 구기가융, 도토 다카토라, 등당고호 등의 9천여 수군이 편성되어 바다에서 이들을 응원하였다. 일본 국내 잔류병력과 스시마 등지의 주둔군 등 일본 침략군의 총병력은 약 20만이었는데 이 중 부산과 동래를 함락시킨 제1군은 중로로 동래 양산 창도 대구 인동 선산 상주 조령 충주 여주 양근 용진 나루 경상 동로, 제2군 좌로는 동래 언양 경주 영천 신영군이 용궁 조령 충주 죽산 용인 한강, 제3군 우로는 김해 성주 무게지뢰 등산 추풍령 영동 청주 경기도의 3로로 나뉘어 서울을 향하여 북상하였다. 4월 17일 경상 좌수사 박홍으로부터 왜군 침공의 급보가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신립을 도순변사, 이의를 순변사, 김여무를 중사관으로 임명하여 왜군 침공에 대비하는 한편 김성일을 경상우도 초유사, 김근을 좌도안 집사로 삼아 민심 수습과 항전을 독려하도록 하였다. 북상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이일에게는 중로인 주령 방면을, 유극량과 편기 등에게는 각기 중령과 추풍령을 방비하게 하였고 도순 변사 신립과 도제찰사 유성령으로 하여금 이일을 응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일이 4월 24일 상주에서 가토에게 패하여 충주로 물러나자 왜군은 조령과 중령 등지에서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충주까지 진격하였다. 이일의 뒤를 이은 신립은 충주 탄금대에서 방어작전을 폈으나 패하였다. 이일 등이 중령, 조령, 추풍령 등의 요새를 방어하기 위해 출발한 후 조정은 적군의 수도 공격에 대비하여 오이정 이양원을 수성대장으로 삼아 도성의 성곽을 축성하게 하는 한편 전 북병사였던 김명원을 도원수를 삼아 한강을 수비하게 하였다. 신립의 패전 보고가 있자 4월 30일 선조는 평양을 향하여 비난길에 오르고 임해군은 함경도로, 순어군은 강원도로 보내어 근원병을 모집하게 하는 한편 명나라의 원병을 정하여 수복을 꾀하고자 하였다. 왕의 서천으로 백성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고 특히 하삼도는 무정부적 혼란 상태가 더했다. 왕이 피난해 있는 사이 민이 일어나 공사 노비의 문적이 있는 장례원과 형조의 건물을 불태우고 경복궁, 창덕궁 둥궁골과 관청에 들어가 약탈을 하였다. 상륙 20일 만에 서울은 왜군에게 점령되었으며 서울에 입성한 왜군은 대오를 정비하여 고니시의 부대는 평안도, 가토의 부대는 함경도, 구로다의 부대는 황해도로 진로를 정하는 한편 서울을 지키는 부대를 두고 경상, 강원, 전라도 방면으로 진출하여 후방 지역을 담당하였다. 강원도, 황해도 방면으로 모병하러 간 두 왕자도 왜병의 포로가 되고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왜군에 의해 개성, 평양은 부산 상륙 이후 60일도 못 되어 함락, 거의 무방비 상태인 전국토는 함경도까지 진출한 적에게 짓밟히게 되었다. 서울이 함락되고 함경도 지역까지 왜군의 침략을 당하고 있을 때 해상의 싸움은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조선 수군의 편제와 전술은 고려 이래로 왜구 방어 위주였으므로 잘 정비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도에는 수영이 있어 이를 수군의 근간으로 하였다. 1592년 4월 14일 부산으로 침입한 왜선단의 경상좌 수영과 우수영은 해상에서 제대로 싸움조차 하지 못한 채 패하였다. 전라좌 수영의 수군 절도사로 있던 이순신은 경상우 수영으로부터 왜군의 침입 보고를 받자 곧 출동하여 옥포의 첫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당포, 당항포, 한산도, 부산 등지에서 계속 큰 전과를 거두었고
특히 한산도 앞바다의 해전을 진주성 싸움, 행주산성 싸움과 더불어 임진왜란 3대 첩으로 꼽는다. 이순신의 활약으로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한 조선군으로 인해 해상으로 북진하여 육군과 합세하려던 왜군의 작전은 분수되었다. 해상에서의 승리와 함께 육지에서는 부선진, 동래의 수성전과 김해성의 저항, 경상우방어사 조경휘하의 돌격대장 정기룡의 추풍령 전투, 밀양 자곤에서의 밀양부사 박진의 선전, 유도대장 이양원의 해유령 승전 등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 한편 혼란과 민심의 이산 속에서도 근황을 부르짖는 의병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영남에서는 유림 곽재우, 김면, 정인홍 등이, 호남 지방에서는 고경명, 김천일, 호소에서는 조헌 등이, 함경도에서는 정문부가 거병하였다. 조헌은 충청도 옥천에서 일어나 청주의 외병을 축출하고 금산의 외병을 공격하다 전사하였고, 곽재우는 경상도 의령에서 거병하여 의령, 창녕 등지에서 적을 물리치고 진주에서 김시민과 함께 적병을 격퇴하였다. 고경명은 전라도 장흥에서 거병하여 금산을 공격하다가 전사하였으며, 김천일은 수원에서 거병하여 제2차 진주 싸움에 참가하였다. 정문부는 함경도에서 활약하여 경성, 길주 등을 회복하고 관동 지방의 적을 축출하였다. 이외에도 대소의 허다한 의병이 봉기했으며 휴정, 유정 같은 승려들이 승병을 거느리고 싸움에 참가하기도 하여 이러한 의병의 활동은 왜군의 군사행동에 심한 타격을 주었다. 왕이 파천하는 도중 사신을 명에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자 명에서는 조선 땅에서 왜군을 격퇴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파병을 결정하여 선봉장으로 낙상지와 사대수 등이 먼저 건너오고 이어서 송응창, 이하송이 4만 5천의 동정군을 이끌고 조선의 김응서 등과 함께 평양성을 공격, 이를 탈환하였다. 계속 서울을 향하여 진격하던 명군은 벽제관에서 왜군과 일대 접전이 벌어져 개성으로 퇴각하고 왜군은 서울에 집결하여 함경도에서 철수하는 가토의 군대와 연합, 행주산성을 공격하였다. 행주산성에는 전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이치 싸움에서 승리한 후 명이 원군과 호응하여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응거하였으나 벽제관 싸움에서 명군이 패퇴하자 고립되었다. 권율은 조방장 조경, 승장 처영과 함께 약 2,300의 정병으로 행주산성에서 배수진을 치고 몇 차례의 격전 끝에 왜군을 물리치자 왜군은 다시 서울 이북에 출병하지 않고 서울 철수를 서두르게 되었다. 임진강을 끼고 조선, 명이 연합군과 왜군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일본 측 고니시 강화회담 제1호 이덕형과 일본의 야나가와 초신 유천 조신, 겐소 현소 사이의 강화회담이 시작되어 강화는 교섭 단계에 들어갔다. 그즈음 왜군은 앞서 김시민에게 패퇴한 진주성을 재차 공격해왔는데 김천일, 황진, 최경희 등이 역전했으나 함락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진주 싸움은 행주 싸움에 못지않은 격전이었고 특히 제1차 진주성 싸움은 임진왜란 3대 첩에 든다. 조선 측의 강화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회담은 진척되어 심유경 등이 일본에 파견되었고 우리 측에서도 황진을 통신사로 보내게 되었다. 강화회담이 계속되는 동안 전쟁은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명은 왜군의 재공격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여 주력 부대를 철수시켰다. 그러나 5년간 계속된 명, 일 간의 강화회의는 1596년 9월 일본 오사카성 대판성 회담에서 결렬되었다. 회담이 결렬된 이유는 명에서는 도요토미를 일본의 왕으로 삼고 그 입공을 허락한다는 봉공안으로서 국면을 해결지으려 했으나 도요토미는 1. 명이 황녀로서 일본의 후비로 삼게 할 것, 2. 조선의 팔도 중 사도를 할양할 것, 3. 가마빈을 복구할 것, 4. 조선의 왕자 및 대신 12명을 인질로 삼을 것 등을 요구하였다. 심유경은 이 요구를 명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거짓으로 본국에 보고하여 명은 봉공안에 의해 1596년 도요토미를 일본 국왕에 봉한다는 직서와 금인을 보냈는데 화의는 결렬되고 이듬해 왜군은 재차 침입하게 되었다. 이때에는 조선도 왜군의 재침에 대비하여 경상도의 금호, 공산, 화왕산성을 비롯하여 각도의 산성을 수축하는 등 군비를 갖추었고
양호를 격리, 마규를 제독으로 한 명의 원군 5만 5천도 즉시 출동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경상도를 중심으로 맴도는 데 그쳤다. 1596년 12월에 고니시군이 부산에 상륙하고 이듬해 1월에는 가토군이 다대포에 상륙하여 양산을 함락하고 서생포에 진을 쳤다. 정유재란 때의 왜군 총병력은 14만 1,500으로 수군도 강화되었다. 왜군은 임진년 당시와는 달리 경상, 충청, 전라도의 완전 점령을 전략으로 하여 전주를 점령한 후 북진할 계획을 세워 7월 말부터 좌군은 남해, 사천, 고성, 하동 방면에서 우군은 광양, 순천, 김해, 창원 방면에서 가토는 밀양, 조계, 거창 등을 거쳐 각기 전주로 향하였다. 왜군은 황석산성의 싸움에서 고전 끝에 승리를 거두었으나 고령에서 상주 목사 정기룡군에 패한 데 이어 직산 싸움에서도 패하여 더 이상 북진하지 못하고 남하하여 순천, 울산 등지의 연회안에 진주하게 되었다. 해전에서는 1597년 1월 삼도 수군 통제사 이순신이 모함에 의해 하옥되고 원균이 그 후임이 되었으나 7월에 7천량 해전에서 왜군의 기습을 받아 원균과 전라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최호의 수군이 전멸하였다. 이에 다시 이순신이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어 남은 12척의 거북선으로 전선을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여 명량대첩에서 적함 133척을 맞아 격전 끝에 대승을 거두고 다시 제해권을 회복하였는데 8월 도요토미가 죽자 이를 계기로 왜군은 총퇴각하였다. 왜군의 가토가 울산의 두 선성에서 퇴각하고 순천의 고니시도 퇴각하려 했으나 이순신의 수군이 이를 차단하자 왜의 수군 300여 척이 이를 후원하려 노량에 이르러 최후의 해전이 벌어졌다. 이순신은 명의 수사제독 진린과 합세하여 왜선 200여 척을 격파하여 임진왜란 최후의 이 해전에서 승리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로써 전후 7년간에 걸쳤던 왜란은 조선, 명, 일본 3국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 특히 싸움터였던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으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사상 등 각 방면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위정자들의 급선무는 전란으로 인한 문물의 파괴, 재력의 탕진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정치,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비변사의 강화와 훈련도감을 비롯한 군사기구의 개편이 시작되었다. 또한 난중에는 각종 무기가 제작되어 이 장소는 비격진철로를, 편의중은 화차를 각기 발명하였고 외에 조총과 명군이 사용한 서양식 대포인 불랑기포도 무조하여 사용하였다. 전화로 인한 농촌의 황폐, 은결이 증가, 국가 질서의 문란 등으로 대동법의 실시, 면세전 확대의 방지, 균역법의 시행, 기민을 위한 환곡, 모곡의 회수책 등이 제도화되었다. 한편 혼란한 사회와 민심의 흉흉함을 틈타 이몽학의 난 등 사방에서 일어나는 밀란과 함께 시행된 소고군제도, 공명첩의 발행 등은 조선의 신분제도 붕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문화적 손실로는 외병의 방화로 불국사, 경복궁 등의 건물과 사고에 보관 중이던 역대 왕조의 실록, 서적 등이 소실되고 많은 문화재를 약탈당하였다. 한편 전쟁으로 인한 질병의 만연으로 질병 퇴치를 위한 의학서인 동의보감이 편찬되었고 사상적인 측면으로는 의병, 승병을 통한 애국심의 발로와 자아반성과 함께 명의내원에 대한 사대 사상이 고조되는 반면에 왜에 대한 제인식과 적개 사상이 더욱 강해졌다. 전란 중에 대도하기 시작한 여진의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가 망하고 일본에서도 도요토미 대신 도쿠가와 덕천의 막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결과로 조선으로부터 금속 활자에 의한 인쇄술을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아간 도자기 기술자에 의해 획기적으로 여업을 일으키게 되었으며 약탈하여 간 많은 서적은 성리학 등 그들의 학문에 크게 기여하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